은퇴라는 단어, 참 생각만 해도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겁니다. 아,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고 일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면서 그 은퇴라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계실 거예요.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겠다고요.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힘든 일상을 버텨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은퇴한 선배님들께 은퇴 어떠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은퇴는 늦출 수 있다면 늦추는 게 좋다고요. 혹시 이 말이 여러분께는 조금 납득이 안 되시나요? 지금 은퇴를 꿈꾸고 계신 분들께는 다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늦추라는 거지? 은퇴는 빨리 해야 행복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분명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지내는 삶을 꿈꿔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은퇴 시기를 더 늦췄으면 좋았겠다고 후회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일까요? 은퇴가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들 은퇴를 늦추라고 말하는 걸까?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를 꿈꾸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멀리 있지 않은 미래에 은퇴를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왜 은퇴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들 말하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가 보시죠. 먼저 은퇴 후 일의 의미에 대해 경험을 나누어 주실 이성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채널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의 이성준입니다. 지금도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 또래 사람들은 이 나이에 일을 한다고 이제 좀 쉬지 그러냐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40년 넘게 기술자로 일하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고 기술자 생활도 적성에 맞았죠. 일은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나만의 일터가 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제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고민이 되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쉬고 싶다라는 마음도 컸죠.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는 저도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누려볼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해외여행도 갔고 친구들과도 만나 술 한잔하면서 드디어 해방이다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더군요. 계획했던 일들을 해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뭘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쯤 우연히 기술 관련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제 손은 벌써 공구를 만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짧게 도와주기만 하려 했던 일이 조금씩 길어지더니 결국 정식 계약을 맺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제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게는 딱 맞는 삶의 리듬이었어요. 일을 다시 시작하니 자연스레 규칙적인 생활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도 하고 하루의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군요. 일을 다시 시작하며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다시금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력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됐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건 경제적인 안정감이에요. 지금도 일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니 마음이 편합니다. 현역 시절처럼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때처럼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커요. 제가 번 돈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게 가능하니 은퇴 후에도 풍요롭게 지낼 수 있죠. 이쯤 되니 가족들도 처음과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그만 일하고 편히 지내세요. 저도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을 다시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니 자식들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저를 존경해요. 아버지, 이 연세에 이렇게 사회에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제 일에 더 전문성을 발휘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늘 건강만 하시면 좋겠어요. 저 역시 자식들에게 아직 아버지 할 일 많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변의 친구들 반응도 처음과 달라졌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은퇴한 친구들, 한때 저와 같이 일하던 동료들, 그 친구들 역시 저처럼 일찍 은퇴하고 나서 편안하게 쉬고 싶다고들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에게 너도 이제 좀 쉬어라. 뭐 하러 일을 해? 이제 다 살았는데 라고 했어요. 하지만 몇 년이 흐르고 그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준아, 너처럼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나는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불러주는 곳도 없어. 그 친구들은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몸도 마음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놀러 다니고 시간을 때우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함에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친구는 저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더군요. 성준아, 내가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지? 저는 생각해보니 퇴직 후 6개월 정도 지나서였어요. 처음엔 저도 쉴 생각이었는데 그 시기를 넘기지 않고 다시 일할 기회를 잡은 게 정말 큰 행운이었죠. 그 친구는 나는 이제 너무 오래 쉬어서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라며 안타까워했어요. 사실 그 친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체감할 때가 많으니까요. 저 역시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은퇴는 할 수 있다면 늦추는 게 좋다고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성준 씨 이야기를 들으셨죠? 사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 몸과 마음은 일이라는 활동을 통해 더욱 활기차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레 몸이 나태해지고 생활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느슨해져 버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건강도 금세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덩달아 위축됩니다.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일하면서 사회와 연결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삶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를 하고 나면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으니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 관련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병원비나 약가, 그리고 예기치 않은 치료비가 점점 늘어나죠. 이럴 때 작게라도 일을 하고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현역 시절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작은 수입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이 안정감을 주거든요. 돈이 많아서 좋다기보다 돈에 대한 불안이 없다는 것이 삶을 훨씬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여행도 더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더 자주 가게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이게 바로 작은 경제적 자유가 주는 큰 행복입니다. 이성준 씨도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벌어들이는 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분 삶에서 큰 행복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을 그만두면 더 이상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했으니 남은 시간은 그냥 쉬면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만 그 시간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결국엔 다음엔 뭘 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무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행도 너무 자주 가면 일상이 되고 취미도 반복되면 재미가 줄어들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일입니다. 일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목표와 성취감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프로젝트든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그 기쁨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값지게 느껴지죠. 이성준 씨가 여전히 작은 프로젝트라도 기여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예전처럼 치열하게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성준 씨가 말했듯이 일의 강도나 경쟁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현역 때는 치열하게 성과를 내야 했고 경쟁도 극심했지만 은퇴 후의 일은 다릅니다. 일의 양과 질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나이가 들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고 그 일이 주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죠. 나이가 들어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경험도 많고요. 세대 간 소통이 자연스레 이어지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본론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서 느끼는 공허함. 사실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면 느끼는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은퇴 후 초기에는 그저 쉬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놀고 쉬는 것도 결국 끝이 있고 그때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특히 오랜 공백 기간은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오랫동안 쉬면서 몸과 마음이 일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때는 이미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이성준 씨 친구들처럼요. 처음에는 쉬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에 대한 후회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도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니까요. 자, 이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어떻게 일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일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지 또는 은퇴 후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과거에 했던 일과 연관된 일을 계속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교육 분야에 종사하셨다면 과외나 강사 같은 일을 찾을 수 있고 기술 관련 분야에서 일했다면 프리랜서로 자문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센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워크넷이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같은 곳에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재교육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많아서 어디서든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거든요. 온국민 평생 배움터, K무크, 서울 50플러스 캠퍼스 같은 곳에서는 무료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부터 자격증 과정까지 은퇴 후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과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맥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일을 찾는 분들도 많아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얻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거라 생각해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쉬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꿈꾸며 쉼과 자유를 기대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면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죠. 쉬는 것도 좋지만 일을 그리워하게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공허함이나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에서 오는 좌절감이 크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일을 더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복잡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일을 놓았더라도 어딘가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의미 있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일자리를 은퇴 후에 급하게 찾기보다는 은퇴 전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은퇴 전의 준비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일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준비된 기회는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줍니다. 그 준비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되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일이라는 것이 꼭 대단한 성과를 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성취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이미 은퇴하신 후에 일이 없는 상태로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를 찾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든 봉사활동이든 또는 새로운 취미 생활이든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분명 사회에 필요한 자산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길로 이어질 겁니다. 그 길을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